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직접 의료 문제하고 관련되지 않았지만 이 의료 사태 문제를 다루다 보게 되면은 이 수가 문제가 노인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가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오늘 보니까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요양병원도 의료 수가가 원가의 70%밖에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고 최근 들어서는 폐업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이제 남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요양병원의 70% 정도가 적자고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 요양병원을 경영진들이 중심이 된 요양병원 협회 내용을 보니까 노인 사망자가 100명 가운데 23명이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하네요. 그리고 지난 7년에서 8년 정도 최저시급이 40% 올랐고 물가가 20% 정도 올랐는데 그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가가 9% 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의료행위는 의료행위별 수가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일당 정액 수가제라 해가지고 하루에 일정 수가가 지불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일당 정액 수가제를 선택하고 있고 그래 중환자를 치료하면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지금 나와 있네요. 사망자 23%가 요양병원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있고 이제 보도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게 입원 하루당 정해진 수가만 받을 수 있는 일당 정액 수가제를 선택하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 상황을 소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치매 노인 한 명을 1년 동안 24만 달러에서 29만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비교적 물가가 싼 네브라스카 주에서 노인 1명의 1년 요양 비용이 24만 달러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한국 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돈이 14,000달러 1년에 1인당. 그 미국의 5에서 15% 정도 수준인 모양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클루싱 파이낸셜 버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약자가 있는 집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참 누구든지 늙어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그 가족들이 치솟아 오르는 비용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외신을 보다 보게 되면은 미국의 50대들이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부모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샌드위치 세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남은 재산이 집 한 채인데 의료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가 집도 이제 거의 다 넘어갈 지경이 됐다.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긴 기사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은 핵심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분의 1은 마지막 임종 전에 3년 이상 상당한 지원과 서비스를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집안들은 매우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개인의 여러분들 육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퇴 전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이름 살 수 있도록. 물론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맞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 섭취, 그리고 근력 운동, 심폐 운동, 지적 활동, 그러니까 아이들 세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젊은 날과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근면함,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가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수년 동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집안 식구들이 전체 시간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동서양을 불문하고 2023년도 전국 평균 비용은 24시간 돌봄을 하게 되면은 요양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재택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33달러입니다. 2015년에 20달러니까 24시간 자기 집에서 재택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평균 비용이 29만 달러 정도 소요되는 거죠. 엄청나죠. 이것은 요양원 시설의 개인실 연간 평균 비용의 2배 이상,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재택으로 여러분들 간호를 24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29만 달러가 들고 요양을 가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고 은퇴자 약 3분의 1은 최소한의 보살핌을 1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답했다. 다 돈의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이런 보시면은 건강을 참 유지를 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는 오현성 부교수가 이 기사를 보고 글을 하나 기고를 했네요. 모두에게 관심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사는 집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에는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24시간 케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에 지낼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요양병원에 갈 때는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또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절반 이하라고 하더라도 29만 불의 여러분들 절반이니까 14만 불 정도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정도 들어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재택 집에서 요양병원을 보내지 않고 24시간 케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년에 24만 달러. 네브라스카 주는 물가가 싸기 때문에 미국 전국 중간값인 1년에 29만 달러보다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29만 달러를 24시간 재택근무를 할 때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참고로 집에 방문해서 노인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미국 전국 시급 중간값이 33달러가 됩니다. 참 이거 보면 사회가 늙어가거나 개인이 늙어갈 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한국에서는 2023년에 110만 명이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았고 정부가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 11.1% 100명 가운데 11명이 여러분들 장기 요양보험을 지불을 받았는데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하지만 신체적 기능은 나빠지지 않은 집단이 2만 6천 명에 달하고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나빠진 집단은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장기 요양보험에서 1년에 노인 1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1,700만 원,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000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미국의 5에서 15%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지불되는 거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용을 적게 지출한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너무 적은 비용으로 인해 요양 인력의 저임금, 피로도,
지속적인 인력 누수, 인력질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확대 발생들이 걱정됩니다. 나라가 뭐 재원이 많이 없으니까 미국처럼 몇십만 달러를 지불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참 여러분들 오늘 이 기사를 보는 것은 뭐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치매를 방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참 문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건강한 섭취, 그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걸 잃지 안 하고 심폐기능, 근력운동, 지적인 활동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젊은 날하고 또 다른 차원의 건면함이 요구되는 것이 노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간병인을 작년에 보니까 13만 원부터 시작하던데 더 주는 경우는 15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일주일에 1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400만 원이잖아요. 오늘 방송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기사를 참 관심 있게 보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미국이 재택 24시간 돌봄이 29만 불, 요양병원은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요양병원에 개인실을 쓰는 경우 그것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14만 불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어떻든 건강하게 늙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